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저는 독학사를 공부하면서 이상심리학에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정신장애들의 종류와 또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 지식과 또 의학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심리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상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접했던 다양한 증후군들을 모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증상이 영어로 symptoms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증상과 징후들, 사인스를 합친 것, 이것의 군집들이 바로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적장애의 증후군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각각의 증후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인과 특징을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라더 윌리 증후군입니다. 15번 염색체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스위스 소아과 의사인 프라더와 윌리가 함께 발견한 것이고요. IQ가 보통 70 정도 되고 또 과식과 음식물 저장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사례들이 많은 증후군입니다. 안타깝죠. 네, 그 다음 다운 증후군입니다. 많이 아실 것입니다. 21번 염색체가 한 개 더 존재하는 증후군이고요. 신체적인 특징은 많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작은 눈과 둥글고 납작한 얼굴이 특징이고요. 지능이 낮고 또 발달이 지연되며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 취약성 X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또는 취약 염색체 X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ragile X Syndrome. Fragile이 취약한이라는 뜻이죠. X 염색체에서 취약 부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긴 얼굴과 큰 귀가 특징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다운 증후군과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고 또 부주의하고 과잉 행동과 불안, 자폐증과 같은 증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7번 염색체의 이상으로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미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요정 같은 얼굴과 또 성장 결함을 가지고 있는 증후군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불안, 공포, 과잉 행동, 사회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그런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X 염색체를 한 개 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X 염색체가 두 개 이상 되는 것이고, 큰 키와 긴 팔다리, 좁은 어깨, 또 지방, 또 생식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력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정서적인 발달이 지연되고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6번 태아알코올 증후군입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산모가 과도한 음주를 해서 아기에게 생기는 안타까운 증후군이죠. 작은 머리, 작은 눈, 낮은 코, 낮은 귀, 얇은 입술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성장이 지연되고 또 정신지체가 발생하고 지적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코스타 증후군인데요. 비슷한 이름이 많죠. 로작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군인 심장 증후군 또는 승모판 탈출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심장의 승모판이라는 부위가 탈출하면서 이 증후군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의 유래가 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가슴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현기증이나 어떤 공황장애 증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군인 심장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일부 군인들이 이유 없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알고 보니 승모판이 탈출한 증후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사 다코스타가 체계화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피학대 아동 증후군입니다. 영어로 Battered Child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이 batter라는 단어가 학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정인이 사건에서 잘 알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아동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후군이고요. 뇌 발달 지연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안타까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로 브리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의사 브리케가 발견한 증후군이기 때문이죠.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가능한 증후군이고요. 우리가 이상심리학에서 배우는 신체 증상 장애의 유래가 되는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질병과는 관계가 없고요. 오직 심리적인 이유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도한 통증에 대한 사고, 감정, 또 건강 염려 등이 6개월간 지속될 때 신체 증상 장애로 판정되곤 합니다. 네, 10번째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독일 귀족 민하우젠이라는 사람의 허풍스러운 꾀병에서 발생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허위성 장애 또는 기성 장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놀라운 TV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왔었죠. 이 장애는 어린 시절 과보호를 받거나 또 타인 관심에 집착을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고요. 허위성 장애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체 증상 장애와 차이점이 뭐냐면 민하우젠 증후군은 어떤 신체 증상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환자로 가장해서 어떤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의도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부인하기도 하죠. 이 허위성 장애는 꾀병과는 다릅니다. 이 꾀병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그렇지만 이 허위성 장애는 단지 환자의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동정심과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자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가지의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지적장애와 관련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키워드와 연결해서 이 증후군들을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증상 장애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었죠? 브리케 증후군이었죠. 또는 허위성 장애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이었죠? 민하우젠 증후군이었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준비해 두시면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후군들을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